국내 증시의 강세 이유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본 지진에 대한 반대급부, 그것이 일본의 유동성에 대한 반사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부분, 일본이 안타깝게도 일본의 피해를 받은 업종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업종 부분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지요.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 투자가가 어떤 종목과 업종을 고를 때 그 종목 부분에 있어 내가 한정되어 있는 자산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고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외국인들이 5,100억이 들어오면서 3월 중순 이후 4조 5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성한 시국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일본에 대한 반대급부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업종 이야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시장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일본이 엔화를 풀어서 그죠? 국가를 재건하고 이런 가운데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오래 걸리는 가운데에서 엔화가 약세가 된다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과 바로 경쟁력을 회복할 만큼의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보죠. 자, 그렇다면 해외 펀드 매니저들이 일본과 유사한 일본에 투자하고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다른 나라에 자금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일본과 유사한 부분의 기업, 업종,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나라 아닐까요? 그죠?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의 메커니즘이 결국 기업의 실적과 플러스가 되면서 주도 업종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못한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조금 나쁜 부분이나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나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아니기 때문에 쉬어가는 현상이 전개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월 7일 22일 금리 출구 전략,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어제 중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여파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상해 종합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지요. 예, 시장이 전문가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단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시장이 상해 종합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출구 전략, 금리 0.25bp 올렸지만 그거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월봉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죠? 장기 오랫동안 그죠? 횡보 라인 바닥권을 기면서 돌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 긴축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효과가 어떤 부분이 나은 것이냐. 그죠? 경기 회복 쪽에 무게를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2 출구 전략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해외 선진 시장의 긴축에 대한 부분을 만회해줄 유동성의 공급은 누구냐라고 보면 일본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본이 할 거고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해외 글로벌 흐름이라면 우리 시장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단기적으로 1882포인트에서 2130포인트까지 단기 급등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다음 주 부분에 옵션 만기이고 다음 주 화요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환율 하락을 용인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도 점증하는 거죠. 주변 여건상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부채, 가계부채 때문에 쉽게 인상할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1,100원을 깨트리도록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조금 물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루머에 의해서 올해 투자 계획을 보류한다. 이상한 루머를 가지고 하락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업종 대표주였었던 부분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뭐죠?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은행주와 함께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안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일정 정도 보였다. 뭐 개인들의 옵션이 장중에 165, 그러니까 윗방향, 상방향으로 너무 가속화된 부분도 제어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은 해소시키면서 정말 알짜배기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5,100억이나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은 종합주가지수의 가두리가 2060에서 2150 사이에서 움직이겠지만 이 옵션 만기 라인 부분에서 밀릴 때에는 주식을 매수하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일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 화학, 그리고 정유, 뭐 철강, 조선에서 LNG 수요 라인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이틀, 3일 양봉을 가게 되면 다소 쉬는 형태를 갖게 되고 또 반대로 환율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은행업종이나 또 보험업종 그리고 내수업종 부분들은 그런 주도업종이 올라갈 때는 쉬는 현상, 그런 순환 형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갈 것이냐, 보수적이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간다면 원화 강세의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 업종 부분에 분할해서 매수를 담는 방법, 또 적극적이고 단기적 매매를 한다면 실적을 보이고 레벨업 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이지 않겠느냐.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력을 함께 갖고 있는 부분 속에서 외인의 수급이 받쳐주는 이러한 수급을 받쳐주는 자리에서도 주식 매매가 어렵다면 정말 힘든 거죠. 정말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 떨어질 때는 매도를 못하고 올라갈 때는 매도를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과 실적을 가미한 업종,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수대 가격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결국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떨어졌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증권업종 이런 부분이죠.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면 증권업종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도업종은 될 수 없다라고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매매지를 써서 매매를 하고 또 거기에 수수료가 컸죠. 그런데 뭐 요즘 보면 온라인 HTS가 발달하면서 수수료 경쟁 제살 깎아먹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암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도 종목들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이 시대의 변화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